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꾸미는 미주 보건방송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서소희입니다. 이민법에 관련해서요, 또는 이민 생활에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많은 도움 얻고 계시지만 이 8월 초 들어서 이민법 관련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어지고 있거든요. 관련 소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청간호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바쁘시고 좀 이민법 동향에 관해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이민법 쪽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지난달 오셨을 때와 또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뭐 이민, 뭐 영주권 심사, 시민권 심사 굉장히 더 까다로워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영주권 인터뷰를 많이 가기 같이 때문에요. 가시죠. 예. 약간 좀 제가 이 이민국의 경향에 조금 약간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체크를 해보면은 네. 뭐 샌버디노 필드 오피스, 그다음에 산타아나, 로스앤젤레스, 뭐 공이 다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경향은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법조항의 적용을 굉장히 아주 모든 엘리멘트를 다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기가요. 지난달도 까다롭다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 이 방송 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더 까다로워졌다, 이제 이런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가장 서두에 여쭤볼 거는 이제 방학 시즌은 거의 끝나가지만 9월에 또 한국 추석 시즌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신다 그래요. 예. 근데 입국 요즘에 거절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조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보통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스타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비자의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좀 있었던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방문 비자로 들어오시는데 뭐 딸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고 용돈도 벌겠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서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통해서 돈을 벌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단체로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방문이나 또는 이제 이스타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그냥 방문을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 체류하면서 뭐 또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방문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농사를 짓고 뭐 농산물을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영리 활동을 하러 들어온 걸로 판단되게 되면은 비자의 목적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일단은 현재 내가 어떤 비자로 입국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방문은 정말 방문입니다. 대답을 좀 잘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방문으로 오는데 학교를 갈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겠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거절되겠죠. 네. 뭐 방문 비자로 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실수는 많이 안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영어가 불편하시니까 내가 우리 손주 보러 왔다라는 말은 캐주얼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주 보러 왔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손주 봐주고 용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되죠. 뭐 돈과 관련된 언급은 안 하는데 요즘에 워낙 까다롭다 하니 입국 심사관들이 손주 보러 왔냐? 너 그걸로 페이를 받느냐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베이비시팅 하러 왔다 그러면 항상 피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그냥 비지링 하러 왔다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될까요? 그렇죠. 물어보는 것 이외에는 자꾸 설명을 덧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체류하실 곳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방문과 관련해서 컨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오시고요. 그걸 이제 이민관한테 보여주셔야지 돼요. 외우던지 적어놓으시던지.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고 검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 심사관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벌써 많이 읽어본 예는 벌써 전에도 있었고요. 카톡까지 열어본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톡 내용에 학생 비자로 입고 가시던 분인데 월급 얘기가 나온 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 비자의 컨디션 위반인데요. 그래서
추방되셨죠. 돌아간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렇죠. 아. 입국이 거부되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실 카카오톡까지 수밖에 열어본다. 없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까다로운 건데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여자분이 입국하셨는데 남자친구 만나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거부가 됐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신분 변경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눌러 앉으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입국하실 때 참고하시고 또 거주하실 체류지 주소 연락처 퍼스널 인포메이션까지 다 기록해서 들어오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굉장히 까다롭다 하셨는데 근래도 네. 영주권 심사 따라다니시고 같이 가주셨을 때 네. 어떤 질문까지 나오던가요? 아 예. 일단은 뭐 여전히 지금 뭐 많이 알려진 대로요. 학생 비자로 오래 체류하신 분들에 대한 아주 질문이 아주 까다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F1에서 이제 네네. 취업 이민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한동안 사실 뜸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하고 가을까지 그 들은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산타나 필드 오피스 같은 데서는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뜸했어요. 네. 한 6개월, 7,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수월하는 것 같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간 인터뷰에서는요.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에서 들은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정도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목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신 분이 네네. 뭐 히랍 그러니까 헬라어와 성경 이런 거는 그릭 알파벳을 A부터 E까지 써보라고 시킨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 이름 뭐 세 과목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수님 이름 쫙 다 물어보고요. 그 다음엔 또 뭐 물어봤냐면은 클래스룸의 위치 그리고 뭐 등록금을 냈으면 그 돈이 어디서 왔었는지 그러면은 송금 받았으면 송금 기록 있냐는 뭐 클래식하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등록금을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수증 받은 거 있냐 이것도 클래식하게 물어보는 거고. 그 준비 다 해가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과목 내용까지 상세하게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당황하시게 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어요. 지난 7월에 오셨을 때 까다로워졌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약간 그 이민국이 약간 좀 타겟으로 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근래 타운 내에 큰 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운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좀 상세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F1 관련해서 더 까다롭게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네네. 프로디 학교 관련해서 일이 터지고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결론이 나면서 더 엄하게 이제 처벌을 한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조금 의심스러운 학교들에 대해서는요. 직접 이민관이 나와서 다시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초여름부터 예. 학교에 직접 이민관이 찾아와서요. 그 수업을 참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직접 현장으로 나와 이민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학교가 약간 좀 학사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해서 타겟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쯤에서 프로디 관련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면 네네. 등록했던 학생까지도 이제 이민 사기 또는 형사적 범죄적 책임을 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제 기소까지는 가진 않지만 네. 이 영미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요, accomplice 공범은 사실상 똑같이 잘못을 한 걸로 치고요,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 등록한 학생이 공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네.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를 다닌 분들이 아직까지 뭐 바로 거절된 예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한해서입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뭐 네, 다른 네.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제 시민권자 부모님은 사실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네. 시민권자 배우자와 같은 캐테고리입니다. 우선일자도 없고요. 그냥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청원서만 승인이 나면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민권자의 아버님이요. 뭐 배우자랑 사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미디어 패밀리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이민으로 예, 가족 이민이죠. 하셨는데 자녀가 거부당한 시민권 사례. 자녀가 초청한 겁니다. 근데 거절된 사례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상담을 하는 케이스인데 네. 보면은 그 학교가 이민 사기로에 대해서 그 학교 주인이요. 그 학교 원장님이 길티 플리를 했다는 거죠. 유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기 범죄가 확정이 된 거고 그 학교를 다녔다는 당신이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그 학교를 다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범죄 혐의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이민국 입장에서는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이제 못 받게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체류 신분을 어겨서 이제 오래 체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불법 입국을 하신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601A로 면제를 받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네. moral turpitude crime,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있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 사실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601 면제를 받습니다. 601A가 아니고요. 601 면제. 그러면 이 프로디 학교에 등록했던 분들, 뭐 불법적 학교에 잠시 등록해서 문제가 된 분들이 601을 통해서 무언가 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한국에서 비자 사기로 연루돼서 갑자기 이제 그 비자 브로커가 한꺼번에 잡히면서 과거에 비자 받았던 분들이 쫙 한꺼번에 다 걸렸어요. 네. 정보가 나와서 2011년에도 그랬었고 한 4, 5년 전에도 똑같은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범죄 사실 아닙니까? 비자 사기니까요. 이것도 뭐 사실 똑같이 비자 사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드인데 네. 그때도 601A 면제를 통해서 사파로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다 받으신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케이스도 유일하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601 면제로 가셔야 될 겁니다. 601 면제를 통해서 웨이버가 되고 네. 무언가 해결이 된 분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몇 년 전에부터 계속 601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쓰여져 온 제도입니다. 네. 절차가 까다롭진 않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프로디는 이제 아주 근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지금 또 풀어야 될 숙제시겠어요. 네네. 이제부터 이제 그 법을 적용해서 한번 해봐야죠. 예, 프로디뿐만 아니고요. 타운 내에 있는 왜 군소신학교들 중에서 합법적으로 정말 잘 I-20도 하고 뭐 하는 학교도 있지만 다큐멘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의 이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점을 반드시 채우는지 성적표를 통해서 체크업을 하시고요. 유닛이 맞아야 됩니다. 9학점. 네. 대학원은 9학점, 석사 이상은, 학부는 12학점. 반드시 성적표상으로 그에 맞는 학점을 이수를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등록금 내신 것, 그리고 공부하신 거, 시험 보신 거, 성적표, 재학증명서, 그 등록금 영수증 모두 다 챙기셔야 돼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갖고 그 계실 정도는 건데. 기본입니다. 이제 사실은요. 그렇죠. 601A에 대해서는 뭐 극심한 고통 하시면서 꼭 이렇게 설명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쉽게 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601을 통해서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셔서 폭력 기록이 남아 있다. 네네. 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감옥에 안 가시고 그냥 뭐 벌금을 미스디미너라고 그래서요. 경범인 경우에는 사실 이민관이 재량으로 영주권을 줄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감옥을 1년 이상 갔다 오셨다든지 인카서레이션 1년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중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UI 기록은요? DUI도 사람을 다치겠다든지 재산상의 큰 피해를 끼쳐서 감옥에 가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든지 기소가 되셔서 감옥에 가신 분들.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약간 여지가 또 있으신 그럼요. 거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3주 앞두고 DUI로 경찰에 체포돼서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도 패스해서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냐 안 갔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범죄 자체가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있는 범죄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 폭행은 아주 나쁘죠. 여자를 때린 거는 미국 영미법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정직성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기 관련, 거짓말한 것, 이건 굉장히 나빠요. 미국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 변호사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범죄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DUI라고 무조건 다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이제 투자 이민 오셔가지고 뱅크럽시를 하셨다든지 이제 큰 빚이 있으셨을 때, 근데 이제 뱅크럽시 같은 거는요, 이게 민사기 때문에 그거 관련이 없어요.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게 만약에요 의도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빌리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형사상으로 크리미널리 프로드로 차지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많이 이제 동반하시면서 받으신 질문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셨다 하셨는데요. 영주권 신청 거절 시 또 발부되는 또는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 이런 이슈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네. 내가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또는 이제 내가 신분이 넘어간 경우가 그러니까 신분 변경을 시도한다는 거는 내가 뭐 E2 비자로 계셨는데 학생으로 네. 바꾼다든지 예, 예. 학생으로 계시다가 E2 비자로 바꾼다든지 비이민 신분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게 있고 비이민 신분에서 학생이나 E2로 있다가 영주권자로도 신분을 예.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을 변경하다가 제가 그 케이스가 거절이 되고 제가 그 과거의 신분을 유지를 못해서 신분이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든지 사실 NTA라고 그래서 추방 재판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그 첫 번째 미팅에 나오라는 게 NTA예요. Notice to appear. 예. 누구든지 사실 그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다 익스포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USCIS에서 국경보호처 ICE로 일단은 그 케이스를 NTA 그러니까 추방 절차를 시작하라고 보내야지만 예, 이게 예.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 예. 선별적으로 아주 무슨 범죄를 해야 되는 거 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안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은요. 그러니까 뭐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학생 신분으로 뭐 신분 변경을 하시다가 내가 신분이 없어서 불법 체류가 되셔도 주변에 그렇게 받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어쩌다 정말 재수 없어서 받으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가을에 나온 메모를 보면은요. 취업 이민이나 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다가 거절이 됐고 그리고 현재 신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일단 다 가능하면 NTA를 발부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맨데토리식으로 이제 무조건 예외가 무조건이. 없다. 예, 벌써 그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다음에 네. 2년짜리 영주권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경우에 연장을 안 하시게 되면은요. 벌써 한 2년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벌써 NTA 그냥 나왔습니다. 뭐 2년 조건부 연장 안 하고 자기도 모르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NTA가 나와서야 아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조건부 연장도 문제지만 결혼 영주권 받으셔서 그렇죠. 만약에 이혼 상황이 있으셨을 때도 이민국에선 좀 심각하게 본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이혼이 사실은요 확정 판결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결혼할 당시에 2년 조건부 해제는요. 만약에 현재 내가 이혼 상태가 돼서 혼자 파일할 경우 혼자 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사실 혼자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처음 결혼할 때 그 결혼이 사실이었다는 거, 보나파이드 매리지, 진실이었다는 결혼이 스탠다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패스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패스는 하실 수 있어요. 증명만 된다면요. 증명만 보나파이드 매리지만 증명이 되신다면 괜찮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 말기부터 NTA를 이슈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 NTA가 발부되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 신청하다가 일단 거절되면은 광범위하게 앞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네. 사례가 좀 많아진 거는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주권 또는 비이민 신경 변경 네. 신청했다가 한번 디나이가 됐다. 네. 그럼 NTA가 나온다. 될 가능성이 옛날보다 높아졌다는 많다.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행을 해야 되나요? 추방돼야 되는 건가요? 근데 NTA를 받으시면은요. 네. 일단 이게 NTA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내가 이민 신분을 취득하든지 어떤 뭐 비이민 신분이든 이민 신분이든 영주권을 신청하시든 다 USCIS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NTA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 케이스 자체에 A 넘버가 부여가 되면서 그 A 넘버가요. 코트로 넘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든 뭘 하든 다 그 코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민 판사가 이 케이스를 터미네이트 시켜주면서 USCIS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시 돌려주기 전에는 다 법원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판사에게 넘어간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케이스 자체가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죠. 아니 요즘에 영주권 신청 너무 많으시고 네. 추가 서류 요청 너무 많고 한 네. 번 정도 디나이 되고서 왜 어필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션 투 리오픈도 하고 어필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찬스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겁이 좀 그래서 생기는데. 조금 네. 이제 뭐 기다리시면 나올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사실 서둘러서 다른 걸 뭔가를 하실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필을 하시거나 모션 투 리오픈을 빨리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변호사분을 수단으로. 통해서 예.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네. 가장 첫 번째는 디나이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문제 없이 잘 진행돼야 네. 되는 것이 가장 100점이네요. 그렇죠. 바라옵기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긴장하실 것은 없는 게요. 무조건 뭐 거절됐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은 가족 이민 처리 속도는 좀 빨라졌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의 예를 보면은요, 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또는 네. 이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에는요, 보통 요새 빨리 나온 경우는 6개월 전으로 케이스들이 많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1년 이상 다들 걸린다고들 봤었거든요. 12개월, 13개월, 뭐 14개월까지 걸린 예도 있었고요. 근데 다시 이제 1년 이내로 케이스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처리 속도가. 가족 이민만 빨라진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을 하세요? 일단 신청인이 좀 줄어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민 자체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그 캐러거리마다 뭐 가족 이민도 그렇고 네. 취업 이민도 그렇고 다 비자 넘버가 이제 숫자가 다 커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좀 많이 남는 경우는 아무래도 승인이 좀 빨리빨리 빨라지고 처리를 하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 가족 이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염두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찬스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재밌는 것은요. 네. 비자가 많이 남으니까 그 원래 그 영주권자가 결혼해서 하는 경우는 대기 일자가 있었던 건 아시죠, 그렇죠? 2년 승인 일정. 네. 근데 지금 그게 오픈 케이스가 됐습니다. 시민권 예, 그러니까 많이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다만 네. 시민권은 그래도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잘 받고 세금 보고 잘 했다 네. 하면은 시민권 무난하게 취득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물론 네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까다롭다는 하지만 요즘에 시민권 인터뷰도 너무 까다롭다 들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요. 네. 나중에 이제 혼자 신청하셨다가 전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영주권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민국이 이제 파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현재 내가 이혼 상태다. 그러면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요. 그럼 부부 뭐 뱅크 어카운트, 조인 어카운트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해라고 요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죠. 예. 현재 결혼하고 있습니다. Are you still married? 그래서 현재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제는 그 신랑의 시민권 증서 있지 않습니까? 증서. 오리지널 증서. 들고 오라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나요? 예전에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죠. 네. 근데 요새는요 결혼 상태에 있는 분들도요 신랑이나 부인 되시는 분 뭐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그리고 또 결혼하신 그 결혼 증서 있죠. 네, 혼인 증서 marriage 오리지널 certified. 기본으로 다 가져가고요. 심지어는 그 꼭 무슨 영주권 심사를 받는 것처럼 두 분의 뭐 공동구자 스테이트먼트도 다 네. 띄어가고 막 그렇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과 한달 분들도요. 애들도 또는 그렇죠. 이혼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이혼 관계에 이전까지의 있으면은 부부 관계를 증명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이혼 있는 관계 있는 분들은 이제 예. 더 정확하게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가셔야죠. 그렇군요. 이게 시민권 인터뷰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까다롭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까다롭죠. 되는 거고요.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명확하게 따지죠. 취업이민 영주권 사례가 의외로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그 스폰서 회사에서 몇 년을 또는 몇 개월 있어라 뭐 이제 이런 이슈 매번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최근 시민권 인터뷰 가시면서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좀 검토를 하는 경우 보셨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증거를 제출하라는 예는 벌써 많았고요. 네, 그 회사에서 받은 W2 네, 그리고 페이스톱 카피 그리고 그 해 텍스 리턴 예. 다 내라고 했어요. 최소 얼마 정도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그것도 따져봤죠. 근데 정말 답은요 길면 길수록 좋답니다. 길면 길수면 좋다. 예, 요즘 같은 시기로 봤을 때는 1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짧다고 해서 무조건 디나이된 경우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 그래도 뭐라도 내실 수 있는 경우는요 W2 또는 이제 페이스톱 같은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걸 내실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다 패스는 했습니다. 네. 영주권 취업이민 말씀하셨는데 이 취업이민 적정인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네네. 많이 높게 채정된다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대졸자하고요. 그 네. 인형 경력직에 대해서 잡 디스크립션을 아무리 줄여서 내듣고 약간 좀 임금이 낮은 직종을 줘도요. 이게 좀 외국 사람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외국 사람 쓰려면 돈 많이 주고 쓰라는 거죠. 이제 그 적정 임금을 정해주는 주체가
미국 노동청입니다. 예. 이 노동청은 아무래도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높게 주려는 높긴다. 그게 굉장히 사실 올해 초에 많이 강했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약간 좀 리즈너블하게 중반이 지나가면서는 좀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굉장히 높게 줬어요. 보통 이제 뭐 대졸자라 그래도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레벨 1을 많이 줬는데 네. 이 사람들이 레벨 2, 3 이러면은 굉장히 임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요. 예, 이거 위까지 주는 경향이 많고요. 이게 뭐 2017년도에 H-1B 신청할 때 이민국이 썼던 논리 중에 하나가 레벨 1은 대졸자가 예. 취업하는 잡이 아니다.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졌어요. 사실 USCIS가. 근데 이제 그 여파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이 레벨 2하고 레벨 3를 뭐 2년 경력자 또는 대졸자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레벨 2나 3가 되면 임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예. 결국 이렇게 높아지면 스폰서 회사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재정 능력을 그 법인세 보고서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네트가 높아져야 되니까 네. 프리밸런스가 높아지면은 그 네트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요즘에 다카의 이슈 있는 학생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예, 혹시 도움을 주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뭐 근데 좀 안타깝게도 새로운 업데이트는 없고요. 없어요. 다만 좋은 소식은 네.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가운 리뉴하는 소식이.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신규 신청은 안 되고요. 신규는 안 되고. 네, 그래도 옛날에 한 번이라도 신청하셨다가 한참 안 했던 경우 그 경우는 신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된다.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하는 경우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가까운 데 가셔서 그러니까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을 좀 하시고요. 조금 이제 테크니컬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규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은 없고요. 이제 단지 좋은 소식은 좀 네. 속도가 빨라져서 빨라졌다. 뭐 한 달 반 만에 막 승인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계속 연장 같은 경우는요.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재선 가도를 앞두고서 네. 이 이민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걱정은 되지만요. 우리 청건우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신 케이스가 대부분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해주고 계신데 참 예, 다행이고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은 뭐 사실 이민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종교 이민, 종교 비자 케이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이민, 취업이 많이 하시고. 취업 이민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 이민도 많습니다. 네, 가족 이민 왜냐하면 속도 과거에는 빨라졌고. 좀 아주 꼼꼼한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하셨는데요. 이 폼이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양이 많아져서 이제는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잘못하면은 패키지가 다 돌아오면 한 두세 달씩 다 시간을 예. 낭비하시거든요. 또 주변에 F1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똑같은 뭐 비자 신분 또는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2원으로 계신 분들이 저희 이제 그 취업 이민 고객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신분이 이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요. 네. 학생 신분 변경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예. 다른 오피스에서 너무나도 일이 꼬이고 엉켜버린 문제들. 네네. 를 다시 와서 이렇게 풀어넣어서 해결을 해주시는 역할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필이나 모션 투 리오픈을 통해서 다시 승인받은 케이스도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뭐 혼자 하시다가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인텐트 디나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뭐 디나이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렇죠. 답변서 작성을 통해서 저희가 승인받은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예. 그 시민권 신청도 혼자 하시다가 잘못된 경우 이제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자녀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네. 미성년 자녀가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 하셨으면 자녀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그러면? 거죠. 이제 영주권이.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맡아서 뭐 성공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이후에 좀 많은 분들 문의하시고 도움 얻어보시면 네네. 좋겠고요. 연락처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사무실이 두 군데 있고요. 네.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고요. 213-232-1655. 그리고 저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부에나파크 오피스 전화번호는요. 네. 714-522-5220입니다. 네. 714-522-5220.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지역의 오피스 위치하고 있고요. LA는 한인타운의 213-232-1655번 213-232-1655 부에나파크 지역입니다. 714-522-5220번 714-522-5220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업데이트된 소식들 많이 전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네네. 다음 달에 또 조금 반가운 소식 많이 기다리면서 네네. 다음 시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도움 주신 청관호 변호사님 고맙고요. 오늘 함께 하신 방송은 유튜브 미주 보건방송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